네, 사경원입니다. 예전에 제가 SXX 편차 제곱합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풀이 과정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풀이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회원분께서 이거 풀이가 좀 잘못됐다는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제가 한번 풀어보니까 제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해당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말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여기하고 여기는 맞는데요.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좀 틀렸습니다. 마지막에 SXX를 N으로, N개로 다시 한번 나눠야만 이 결과치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풀이 과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편차 제곱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처럼 일반적인 공식, 얘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인 XI의 제곱, 서메이션, 즉 각각의 관찰값의 제곱의 합, 그 다음에 평균의 제곱의 합을 평균 제곱의 합을 n으로 평균의 제곱을 n개로 곱하면 빼면 SXX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한번 풀어보면 해당하는 부분이 평균이라는 것 자체가 관찰값의 총계 그리고 n으로 나누는 것을 평균이라고 하죠. 그걸 제곱으로 씌운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n이 있으니까 얘를 빠져나가면 n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씩 빼면은 결론적으로 xi의 제곱의 썸에서, 즉 xi의 제곱의 썸에서는 해당 부분을 썸에선 xi의 총합의 제곱을 n으로 나누면 된다. 즉 관찰값의 제곱의 합을 기준으로 각 합계의 제곱의 총합이죠. 각 관찰값의 합의 제곱을 n으로 나누게 되면 해당되는 전체적인 SXX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n을 빠져나가면, n에 대한 부분을 빠져나가면 여기다가 n을 곱하는 거죠. n으로 곱하게 되면은 해당한 부분의 문제점을 해결하실 수 있게 됩니다. 묶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상세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로도 다시 다 풀어드릴 거고요. 자,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각 관찰값의 제곱의 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총개의 제곱을 n으로 나누고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SXX가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 결과를 기반으로 얘를 등치를 시킵니다. 해당되는 여기와 여기를 등치를 시켜보도록 바꿔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SX가 될 것이고 n 그 다음에 총 합계의 제곱값이 되겠죠. 그걸 n을 상쇄하기 위해서 n으로 각각의 전체를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곱하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n으로 곱하게 되면 다음과처럼 각각의 관찰값의 제곱의 합을 n으로 곱하고 SXX를 n으로 곱한 것을 마이너스를 하게 되고 총합의 제곱값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얘를 등치해 볼게요. 등치를 해버리면 얘가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 해당되는 관찰값의 제곱의 합을 마이너스 그 다음에 총합의 제곱을 한 값을 이게 최종적인 값이 나타날 겁니다. y라고 산출이 되겠죠. y를 총 개수인 건수인 n으로 나누면 해당되는 SXX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구하는 방법은 이게 가장 편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보통은 자료에서 원본 데이터가 주어지질 않고요. 보통은 관찰값에 해당되는 제곱의 합, 그 다음에 총계 정도, 그 다음에 토탈적인 n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각 관찰값, 즉 관찰값의 제곱의 합에다가 n개를 곱하고 그 다음에 총 합계의 제곱을 뺀 다음에 그 값을 다시 한번 n으로 나누면 해당되는 SXX라는 편차 제곱합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필기시험에서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각각의 제곱의 합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총계하고 건수까지만 주어지실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평균을 구하고 그걸 제곱을 씌운 다음에 해당되는 n을 곱해서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요. 이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해당되는 다시 한번요. 총 각각의 관찰값의 합에 n수를 곱하고 그 다음에 총계의 제곱을 씌운 값을 다시 n으로 한번 다수게 나누게 되면 편차 제곱합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엑셀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사례를 살펴보실 거고요. 이렇게 해당되는 요청사항, 해당하는 지문에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엑셀을 통해서 풀이하는 과정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에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서 우선 자료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료 놓고요. 1, 2, 3, 4, 5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식에 대해서 살펴보죠. 첫 번째 공식은 요거였죠. 편차 제곱합인데 원래 편차 제곱합은 어떻게 구해내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평균을 구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평균을 구해야 됩니다. 평균은 에버레지가 되겠죠. 에버레지 놓고요. 그 다음에 평균을 관찰값에서 평균을 빼는 거죠. 다시 한번 관찰값에서 평균을 뺍니다. 네, 평균 고정시키고 평균값을 놓겠고요. 그 다음에 이 평균값을 제가 아래쪽에 놓을게요. 제가 요 그대로 놓겠습니다. 여기 놓을 거고요. 그러면 해당되는 값은 합이 무조건 합계를 하면 평균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얘의 제곱을 하게 됩니다. 얘를 편차 제곱이 되겠죠. 편차 제곱을 하게 됩니다. 얘가 편차 제곱이 되겠습니다. 요게 실제로는 얘가 제가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에버레지라고 놓고 다시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얘를 편차라고 놓겠습니다. 편차를 집어넣습니다. 제가 천천히요. 합계가 평균이 얘가 되겠죠. 그리고 편차 제곱을 하는 거죠. 다시 편차 제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합계를 구해 보겠습니다. 편차 제곱 합. 요게 SXX가 되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썸을 해버리면 네. 썸을 해버리시게 되면 해당되는 10이라는 편차 제곱합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식입니다. xi의 제곱의 합계, 그 다음에 x바의 제곱, 그 다음에 n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해당되는 xi의 제곱은 각 관찰값의 제곱의 합입니다. 다시 각 관찰값의 제곱의 합이니까요. 요거는 그대로 놓고 제가 밑에다가 놓을게요. 각 관찰값의 제곱의 합입니다. 제곱을 먼저 시켜보죠. 관찰값의 제곱입니다. 자, 관찰값의 제곱을 씌워봅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의 합계를 넣을 건데요. 제가 여유있게 아래쪽에다가 합계라고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합계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제곱합이죠. 각 관찰값의 제곱이고요. 제곱의 합이 됩니다. 이게 55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평균값은 아까 전에 다 계산을 하셨습니다. 평균값은 평균값이죠. 평균값은 3으로 구해졌죠. 이거의 제곱을 씌워보겠습니다. 평균의 제곱. 평균의 제곱을 씌워봅니다. 그리고 현재 5개니까요. 개수는 5니까 해당되는 부분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55에서 5 곱하기 9가 되겠죠. 45가 되겠죠. 그러면 해당하는 부분이 10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해당하는 것처럼 10이라는 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편차 요 부분의 평균이 제가 요걸 계산했어야 되는데 요 부분으로 한정해서 할게요. 네.
그러면 10이라는 것으로 정확하게 나타나실 겁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xi의 제곱, 그래서 xi의 제곱은 각 관찰값의 제곱의 합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평균의 제곱, 평균의 제곱은 요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해당하는 n 개수를 놓고 빼면 다음과 같처럼 55에서 45를 빼는 거니까 당연히 10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 공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공식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죠. 자, 그렇다면 xi의 제곱은 똑같으니까요. 이 부분은 똑같으니까 요거 카피해서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공식을 보시면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해당되는 여기까지는 되셨고, 그 다음에 얘는 합산의 제곱입니다. 다시 말해 합산의 제곱을 n으로 나누기 때문에 평균을 구하지 않고, 얘는 평균을 구하지 않고 전체 합계의 제곱입니다. 합계의 제곱. 합계의 제곱이니까 해당되는 요 합계의 제곱을 n으로 나누게 됩니다. 해당 부분을 합계의 제곱을 n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n으로 나눠보겠습니다. n으로 나눠보면 n이 5죠? 네, 5로 나누기 때문에 45가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 55에서 45를 빼니까 이 역시 10으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지막의 값에 n으로 다시 한번 sx를 나눠주시면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를 그대로 놓고 제곱값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되셨을 거예요. 해당되는 제곱값인데 얘를 5라고 곱해봅니다. 실제로 5라고 곱해보면 해당되는 부분이 275라고 나타나실 거고요. 그 다음에 xi의 제곱의 합이죠. 그러니까 합의 제곱이죠. 합의 제곱. 그래서 총 합계의 제곱 구하겠습니다. 총 합계의 제곱. 네, 합계의 제곱은 요거의 제곱값이잖아요. 예, 요거의 제곱값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275에서, 그쵸, 275에서 225를 뺀 다음에, 그쵸, 여기에서 한 번 더 뭐로 나눈다? n으로 나눈다. 여기서 해당하는 부분을 좀 더 n으로 한 번 나눠야 편차 제곱합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얘를 다시 한번 5로 나누면 10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많이 실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정말 죄송스럽고요. 해당하는 부분 등치하는 방법은 아까 전에 다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얘를 이쪽으로 돌리고 sx를 돌린 다음에 전체적으로 n을 곱한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 다시 등치를 해버리면 된다는 점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식, 그 다음에 요것도 있긴 한데 요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쉽고요. 우선 요 부분은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해당 부분에 합의 제곱을 구하는 경우 합산을 값만 주었을 때가 있거든요. 합산만 구해줄 때가 있고 n으로 나타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차라리 이렇게 고학용 계산기를 통해서 구하시는 게 더 빠르게 구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실제로 제곱의 합과 그 다음에 총합 정도는 주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n수까지. 그러면 sxx를 구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반대로 n개를 구하라는 것들도 여러분들 환산하시면 산출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요 풀이에 대해서 좀 질문해 주셨던 분께 정말 감사드렸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잘못 풀이했던 부분에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해당한 부분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상 사경원이었습니다.